네, 화요일 오늘 이 시간 김희진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동키 여러분의 고민 해결사 김희진입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오늘 날이 따뜻해지면서 미뤄두었던 건강검진 예약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은 항상 검진센터 가기 전에 보험증권부터 열어봐야 한다고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요. 네, 맞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검진 전날에 금식하는 거는 철저하게 지키시는데 정작 보험 점검은 많이 놓치시더라고요. 건강검진은 이제 내 몸의 문제를 찾아서 그런 과정인데, 근데 만약에 검진에서 용종을 떼거나 어떤 수치가 상당히 높게 나와서 차트에 소견이라고 한 줄이라도 붙는 순간 그날 이후로는 보험 가입이나 리모델링 문턱이 확 높아집니다. 그래서 음,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미 아픈 곳이 있는 분이라고 보기 때문인데요. 그렇군요. 사실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밥을 안 먹는 거는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데 보험 점검을 할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정말 필수일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보험이 많던 적던 건강검진 전에는 내 보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만약 용종을 제거한다거나 이상 소견이 나왔을 경우에는 내가 어느 정도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단순 용종을 제거하더라도 누구는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누구는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가입한 보장에 따라서 보상금 차이가 큰데, 그럼 먼저 건강검진 전에 보험 점검과 관련해서 전문가님이 실제로 상담해주신 사연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송에 맞게 재구성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8월에 건강검진을 앞둔 45세 가장입니다. 얼마 전 점심시간에 동료랑 얘기를 하다가 너무 황당한 일을 겪었어요. 그 친구는 작년 검진 때 대장 용종 하나 뗐는데 보험금으로 100만 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재작년에 똑같이 용종 하나를 제거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10만 원 받았거든요. 근데 더 화가 나는 건 제가 그 친구보다 매달 내는 보험료가 무려 10만 원은 더 많다는 겁니다. 아니, 보험료는 제가 더 많이 내고 있는데 왜 보상은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걸까요? 정말 억울해서 잠이 안 옵니다. 전문가님, 제 보험 대체 뭐가 문제인가요? 네, 오늘 사연자분 정말 속상하실 것 같아요. 똑같이 대장 내시경 하다가 용종 하나를 뗐는데 동료분은 보험금을 100만 원이나 받은 반면에 본인은 10만 원밖에 못 받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차이가 왜 발생하는 건가요? 이게 바로 이제 많은 분들이 빠지는 보험의 함정인데요. 보험료를 많이 낸다고 해서 모든 보장이 절대 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종을 제거하는 것도 수술인데, 그럼 내 보험 항목 중에 수술비 항목에서 수술비가 지급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수술비 보장의 크기 차이가 보상의 차이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건강검진 전에 꼭 보험 점검을 해보셔야 하고요. 건강검진이 굳이 아니더라도 주기적인 보험 점검이 필요합니다. 정말 이렇게 주기적인 보험 점검이 중요하다는 생각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 곧 건강검진을 앞둔 분들은 물론 이미 받으신 분들도 검진을 사실 매년 받으시니까 오늘 방송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요. 궁금한 점 있거나 자세한 무료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생방송 12시까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0999로 상담 두 글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현재 사연자분의 상황부터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이제 사연자분의 보험 내역을 좀 낱낱이 뜯어봤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연자분은 비싼 보험료만 내고 실제 보장은 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매달 35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내고 계셨는데 그 네. 중에 25만 원이 종신보험, 주계약, 사망보험을 위한 아. 특약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10만 원이 실손의료비 특약과 수술비 특약, 그리고 입원비와 기타 상해 특약, 암, 뇌출혈, 심근경색 진단비가 각각 2천만 원씩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35만 원 중에 25만 원이 종신보험으로 가입이 되어 있었고, 그럼 사망 보장에만 돈을 다 쓰고 계셨던 것 같은데, 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종신보험은 이제 내가 죽었을 때 가족에게 남겨주는 사망보험금이 주 목적인 상품인데요. 네. 사연자분은 나중에 다 돌려받는 저축성 보험인 줄 알았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네. 사실 이런 보험은 사업비를 떼고 나면 실제 내 몸이 아플 때 받는 보장 자산은 생각보다 아주 적게 설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작 건강검진 때 용종을 떼면 받을 수 있는 수술비 항목은 기본형으로 딱 10만 원만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이렇게 돈키호테 하다 보면은 종신보험을 나중에 다 돌려받는 저축성 보험인 줄 알았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음, 같아요.
근데 이래서 동료분은 100만 원 받을 때 사연자분은 10만 원밖에 못 받으신 것 같은데 그럼 100만 원을 받은 동료분은 어떻게 가입이 되어 있었길래 그렇게 많이 받았나요? 그 이제 동료분 걸 보니까 이른바 이제 수술비 층쌓기가 잘 되어 있는 케이스였는데요. 보통 수술비는 세 가지 정도로 나뉘어요. 질병 수술비와 1호종 수술비 그리고 엔대 질병 수술비라고 해서 각각 이제 특징에 맞춰서 수술비가 지급이 되는데요. 동료분은 이 항목들이 중복으로 가입되어 있어서 대장 용종 제거 시에 질병 수술비 50만 원과 2종 수술비 50만 원 이런 식으로 100만 원을 받으셨던 거죠. 같은 수술을 해도 항목을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보장 금액이 10배나 차이가 났습니다. 전문가님, 그런데 용정 제거 후에는 조직 검사 결과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보험금이랑 상관이 있을까요? 네, 이게 진짜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별표 5개 치셔야 하고 네, 별표 이게 5개. 네, 5개. 단순히 이제 용종을 떼고 수술비만 받고 끝내시는 분들이 90%예요. 근데 음, 이제 조직 검사 결과지를 보면은 형태학적 코드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제 코드의 끝자리가 0이면 단순 용종, 2면 제자리암, 음, 그리고 3이면 일반암인데 만약 내 용종이 끝자리가 2번인 제자리암으로 판정됐다면 제자리암 진단비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수술비도 몇십만 원이 아니라 수천만 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수천만 원이요. 네. 정말 모르고 지나갔으면 진짜 억울할 뻔했어요. 이런 건 챙기지 않으면요. 이제 건강검진 전 내 보험에 수술비가 제대로 있는지, 유사암 진단비 범위가 어떤지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역시 혼자서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동키분들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사연자분 보험과 관련해서는 어떤 솔루션을 제시를 해주셨나요? 이제 보험 점검을 통한 리모델링은 이제 오래된 집을 고쳐 쓰는 것과 같은데요. 네. 사연자분의 종신보험도 하나하나 좀 고쳐보겠습니다. 첫째, 이제 비효율적인 종신보험을 감액 완납 처리해 드렸는데요. 주계약 1억인 사망보험금을 네. 1천만 원으로 대폭 줄였고요. 음, 줄이는 게 다른 말로는 부분 해약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 9천만 원의 사망보험금을 해약하면서 발생한 해약 환급금으로 남은 보험료를 완납 처리했습니다. 그렇군요. 종신보험을 전체적으로 약간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런데 사망보험금도 중요하지 않나요? 네, 이제 사망보험금도 정말 중요한데요. 이제 사연자분은 자녀분이 없었어요. 음, 아내분도 소득 활동을 하고 계셨고요. 그러니까 사연자분이 갑자기 사망하더라도 우리 가게에 큰 부담이 없었던 상황이라서 음, 사연자분에게는 사망보험금이 크게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음. 남은 1천만 원은 장례비 정도로 활용하면 될 거고요. 그래서 35만 원의 보험료에 이 상당의 보험료는 갱신형 실손 의료비 특약 3만 7천 원을 제외하고는 네. 전부 완납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 남은 회약 환급금은 차량 할부금을 상환해서 고정비도 좀 줄여드렸어요. 그렇군요. 역시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이 솔루션이 다른 것 같은데, 그럼 비어있는 보장은 어떤 식으로 채워주셨나요? 이제 기존의 암 진단비 2천만 원에 한 3천만 원을 더해서 진단비는 5천만 원으로 구성을 해드렸고요. 앞으로 이제 비급여 암 치료가 점차 늘어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암 진단비는 암 진단 시 이제 생활비 목적으로 좀 사용하도록 세팅을 했고 음, 수술이나 이제 항암 치료 같은 암 치료 시에는 매년 2천만 원씩 보장이 되는 암 치료비 특약과 중입자 방사선 치료 그리고 표적 항암 치료와 같은 비급여 암 치료에 대해서도 보장이 되도록 탄탄하게 구성해 드렸습니다. 네, 정말 든든한 솔루션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그런데 앞서 사연자분 보장에서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단어가 보이던데, 약간 보장 범위가 좁았던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채워주셨을까요? 네, 당연합니다. 이제 이대 질병의 보장 범위를 좀 넓혀서 뇌경색이나 기타 뇌혈관 질환까지 보장되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와 협심증까지 보장되는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를 2천만 원씩 넣어서 보장에 구멍을 메웠고요. 부정맥이나 이제 신부전, 판막질환 같은 기타 심장 질환에 대해서는 수술 시에 2천만 원이 지급되도록 뇌신장 질환 수술비까지 좀 폭넓게 준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이제 사연자분께서 용종 수술비가 적어서 많이 속상해 하셨잖아요.
이제 이런 수술비 같은 거는 어느 정도로 또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동료분처럼 이제 수술비 칭쌓기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질병 수술 시 30만 원, 그리고 1호종 수술비를 최소 6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그리고 대학병원 같은 이제 상급 종합병원에서 수술하실 때는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설계를 해드렸고요. 이제 일반 병원에서 용종을 제거했을 때는 90만 원을 받을 거고, 네. 대학병원에서 검진했을 때 용종을 제거할 경우에는 190만 원을 지급되도록 설계를 해드렸습니다. 네, 그럼 최종적으로 보험료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정리를 좀 해보면은 35만 원짜리 종신보험을 조정해서 실손 의료비만 3만 7천 원 정도 납입하도록 했고요. 추가로 진단비와 수술비를 15만 원 정도로 추가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총 보험료는 18만 7천 원이고요. 이게 이제 불필요한 항목은 좀 줄이고 필요한 부분으로 변경을 해서 16만 3천 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네, 보장은 늘린 반면에 보험료는 줄었기 때문에 사연자분께서 정말 만족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진단비 항목 잘 준비해 주셨지만 수술비 항목을 정말 꼼꼼하게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이제 수술비가 정말 저는 항상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많이 하는데요. 병원비가 진짜 언제 많이 나오지? 생각해 보면은 대부분 수술했을 때 수술비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수술 비용도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수술이 많아지고 있고 비용도 점점 비싸지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수술비가 더 중요해질 거예요. 수술비가 중요하다고 재차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런데 앞으로 더 중요해진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2013년 4월 이전에 실손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급여든 비급여든 병원비의 이제 90% 정도를 환급해 주거든요. 때문에 이제 1,000만 원짜리 수술을 하더라도 100만 원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부담이 크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가입한 분들은 실손보험의 재가입 주기가 15년 또는 5년이거든요. 네. 언젠간 앞으로 나오게 될 5세대 실비로 변경이 될 거라는 거예요. 네. 근데 5세대 실비는 자기 부담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수술비의 중요도가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실비 외에 수술비만 따로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이제 기존에 수술비가 없으신 분들 또는 기존에 수술비를 가입을 했는데 좀 너무 적게 단일 항목으로만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좀 수술비를 준비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방식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방식들이 있을까요? 이제 첫 번째로 예를 들어서 내가 건강검진을 꾸준히 하는데 용종이 너무 자주 발견된다 하시는 분들은 용종을 제거할 때마다 수술비를 받으실 수 있게 준비할 수 있고요. 네. 앞서 이제 용종 제거하면은 조직 검사 결과지 제가 꼭 확인해야 한다고 네. 했잖아요. 네, 별표 5개였죠. 네. 만약 제거된 용종이 제자리 암이나 경계성 종양 같은 유사암이다. 이럴 경우에는 2천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수술비 플랜도 있어요. 용종 제거 한 번에 2천만 원 이상의 수술비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처음 알았는데. 그렇죠. 네, 그렇군요. 저도 이제 32살에 처음으로 용종 제거를 하고 지금 한 6년 동안 2번 더 용종 제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한 번 생기신 분들은 재발하는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당연히 이런 좀 수술비 플랜을 준비해 주시는 게 좋겠죠. 네, 저도 이걸 들으니까 좀 여러 가지 고민이 드는데 혹시 그러면은 다른 플랜으로는 또 어떤 게 있나요? 이게 이제 직업적으로도 몸을 좀 많이 쓰시는 분들이나 운동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몸을 많이 쓰는 직업 같고 이러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어깨나 무릎, 척추 같은 관절 질환이 나이가 많아질수록 빈번하게 생겨요. 네. 결국에 이제 수술까지 하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관절 관련 수술비를 추가로 좀 넉넉하게 준비를 해두시면은 뭐 인공관절 치환술이라든지 이런 거 하나에 한 번 하면 한 1,000만 원, 네. 2천만 원까지도 비용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용이 좀 많이 드는 수술을 했을 때는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수술비도 내 상황에 맞게 준비해야지 더 효율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오늘은 김희진 전문가와 건강검진 전에 보험 점검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어요. 자, 그럼 김희진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